예, 안녕하세요. 저 장기센터 양재수입니다. 원래는 저 신장내과 전공했고요. 그중에 신장이식을 전공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식할 때만 좀 보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이전에 강좌 듣지 않으셨고 처음 오신 분 한 분 손 한번 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이 많으시네요. 저는 되게 전에 한번 들었던 분이 대개는 이제 정보를 아니까 또 오신 걸로 생각했는데 다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신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되게 첫 번째는 좀 약간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주제에 대해서 하고 2가지는 이제 각 장기별로 하고요. 마지막 주제는 모든 이식 환자분들의 실생활에 좀 직접적인 공통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많이 써주시면 그 반영해서 다음 주제들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뭐 이제 좀 생소한 분한테는 생소하고 또 좀 알려져 있는 조금 시간이 지난 항목인데요. 서로 혈액행간이 안 맞는 이제 가족끼리랑 이제 친구들 사이에 이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는 이제 항체 같은 게 이제 많이 생겨서 간작이 된 환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그런 환자들의 이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마치고 질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드리겠습니다. 혈액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의 피에서 A형이라는 이 사람은 뭔가 하면 A라는 물질을 피세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은 A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B라는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는 물질은 서로 이질적인 걸 공격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몸이. 그래서 B라는 물질을 공격하는 항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B형 혈액형인 사람은 B라는 물질이 피 속에 있지만 A는 없기 때문에 A를 공격하는 A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할 때는 서로 A라는 사람, B를 B한테 주면 A를 공격하는 항체가 있잖아요. 자기하고 안 맞는. 그래서 이렇게는 수혈을 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A형은 A형한테나 AB형한테 줄 수 있고 B형 혈액은 B형이나 AB형 사람한테 줄 수 있죠. O형은 아무런 물질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모든 혈액형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형은 모든 물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A라는 물질도 받을 수 있고 B라는 물질도 받을 수 있고 O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O형한테도 받을 수 있고 모든 혈액형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혈 원칙에 대해서는 아마 좀 휩쓸어 보셨을 텐데 이 혈액형을 구성하는 이 물질이 피뿐만 아니고 신장에도 있어요. 간장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 혈액형이란 이 수혈 원칙이 신장이나 간 이식 받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신장 이식 받는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혈액형이 서로 안 맞으면 다른 혈액형을 공격하는 혈액형 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수술장에서 바로 망가져요. 장기를 뜯자마자. 그래서 실제 이 혈액형이 안 맞아서 이식을 못하는 환자가 대개 한 20 내지 30% 정도 전 세계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형제들이나 이제 부모들이 기정의사가 있지만 이식을 하지 못하고 또 O형 환자들이 이제 생체에 누가 기증할 사람이 없으면 내사자 신장 이식을 대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O형 환자는 O형한테만 받을 수 있으니까 AB형이나 A형은 3년 내지 4년 기다려서 받기도 하는데 5년, 7년 이렇게 상당 기간 많이 기다리게 되고 그만큼 장기간 대기하다가 건강이 악화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형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혈액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신장이식을 성공하게 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게 강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혈액형 안 맞는 거 말고 서로 우리가 결혼할 때도 궁합을 맞춰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신장도 사람 사이에 궁합이 있어요. 그 궁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혈액형처럼 조직형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하면 HLA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조직형이 일종의 이제 그 신장의 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직형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격을 안 하는데 서로 다른 조직형을 공격하는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잘 생긴가 하면 이전에 한번 신장을 이식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이게 자극 요인이 돼서 있는 게 잘 생기고요. 수혈을 자주 받았다든지 안 그러면 아기를 여러 번 임신한 적이 있으면 아기도 결국엔 그 남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조직형에 노출이 된 이런 경우에 이제 조직형 항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형 항체가 많이 생긴 사람을 감작이 많이 됐다고 해서 고감작이라고 합니다. 감작은 민감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직형 항체가 생겨 있는 것을 감작 상태, 민감한 상태, 고감작은 조직형 항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100명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뭐 100명 다 반응을 하면 뭐 우리는 이식을 받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고감작 신장 이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 조직형 항체가 이식받은 신장을 공격을 해서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수술장에서 나오자마자 이미 수술장 안에서 다 파괴되는 경우도 있는 심각한 반응이 오기 때문에 과거에는 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이런 감작 상태를 미리 치료를 사전 처치를 하면 이식을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앞에 혈액형 안 맞는 것보다는 이 고감작 신장 이식의 경험이 많지만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인 자료를 보면 혈액형 안 맞는 이식이 더 쉽습니다. 성적도 더 좋고요. 그래서 혈액형이 안 맞거나 그러면 이렇게 감작된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신장 이식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교환 이식이 제일 좋아요. 교환 이식은 뭔가 하면 어떤 가족은 주고 싶은 사람은 A형이고 받고 싶은 사람은 B형이고요. 다른 가족은 주고 싶은 사람은 B형이고 받고 싶은 사람이 A형일 때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서로 번갈라 이렇게 주고 받는 거죠. 교환을 하는 거죠. 1대1로 교환을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이런 가족들을 4쌍, 5쌍을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컴퓨터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식입니다. 그래서 교환이식으로 하면 사전 처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는 사람들만 있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O형 수혜자인 경우에는 O형한테밖에 못 받기 때문에 이 교환이식해서 성공할 확률이 15%도 안 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람이 ABM일 때도 ABM한테밖에 못 주잖아요. 그래서 역시 O형 수혜자나 ABM 공여자가 교환이식에 참여해서 성공할 확률이 15% 미만이기 때문에 될 확률이 아주 낮아요. 이런 환자들은 기다릴 필요 없이 탈감작 치료로 들어가야 되고요. 이 감작된 환자들도 서로 궁합이 안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교차를 받으면 서로 궁합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조직형 항체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우리가 대개 한 10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반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 반응하냐에 따라서 감작 상태를 나타내요. 100%라고 하면 100명의 사람하고 반응시키면 100명 사람들하고 다 안 맞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높은 감작 상태를 보이는 사람은 교환을 하더라도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작이 심한 환자는 교환이식해도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은 교환이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탈감작 치료를 하고요. 다른 환자들은 일단 교환이식 한 6개월 정도 시도해보고요. 성공하면 교환으로 가고 실패하면 더 기다리지 말고 탈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감작이란 뭔가 하면 이 감작된 민감한 상태를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거죠. 사실은 결국 보면 항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혈액형이 안 맞는 사람은 서로 다른 혈액형을 공격하는 항체를 제거하는 것이고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궁합을 안 맞는 그 신장을 공격하는 항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생체 이식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식 전에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준비를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이식을 하면 장기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사자 이식을 기다리는 분은 이렇게 대기된 공여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미리 전 처치를 하기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 내사자는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은 아예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서로 피를 섞어봐서 이상 반응이 있으면 그 사람은 탈락시키고 그 다음 순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좀 지도한 치료인데요. 기다리는 환자들의 항체를 미리 한번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고 그 제거한 피를 이제 맡기면 밤에 내사자가 생기면 그 피하고 섞어보면 이상 반응 나타날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미리 좀 제거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 막막한 게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특정 시점에 한번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긴 하지만 이 경비가 500만 원이나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오래 기다렸다. 한 4년, 5년 기다리면 선정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때쯤 한번 해주면, 내사자 배분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생체는 주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날짜 딱 맞춰서 전처치 1, 2주 하면 바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액형 부적합이 그러면 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동안 많이 안 했는가 하면 과거에는 80년대에는 성적이 안 좋았어요. 혈액형 맞는 사람보다 월등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 했습니다. 이유가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이나 간이식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기증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은 내사자 장기법이 작년 말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내사자 장기식도 불가능했거든요. 유일하게 가능한 게 가족 간에 주는 건데 혈액형이 안 맞으니까 그것도 20% 이상 탈락하니까 고육주책으로 어쩔 수 없이 성적이 나쁘더라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2000년도로 들어서 면역체들이 아주 좋아졌어요. 성적이 혈액형 적합보다 조금 처지고 거의 근접해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2005년 이후에는 새로운 면역체들이 또 개발이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혈액형 맞는 거나. 그래서 현재 2005년 이후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다. 이때도 괜찮죠, 사실은. 그래서 일본의 중심으로 이런 20년 이상의 장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서구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제는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상륙해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2005년 이전 성적입니다. 이 빨간 게요, 이 두꺼운 게 혈액형 안 만든 거, 이게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를 본 생존 국수입니다. 시작할 때 100% 살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장이 망가지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신장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고, 이건 얼마나 사람이 오래 사느냐인데 밑에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신장이 처음 사용하면 100%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장 기능이 없어지는데 50% 되는 게 뭐 한 10년, 11년 이렇게 되죠. 4~4씩. 근데 보면 차이가 이 점선이 저렇게 맞는 거, 이 파란 게, 녹색이 이렇게 안 맞는 건데 차이가 아주 적죠. 거의 근접한 성적인데, 요게 그거예요. 2000년 이후에는 성적이 더 좋아졌어요. 이거보다. 이 성적이 거의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거의 근접해졌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거는 미국 데이터인데 성적이 비슷하고요. 이거는 2000년대 이전 데이터라서 좀 성적이 차이 나는데 무엇보다 이게 투숙 환자예요. 이게 이식 환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가지고 이게 90년대 데이터고 미국 데이터라서 지금 한국의 2000년도 데이터보다는 안 좋아요. 하지만 차이는 납니다. 투숙 환자는 되게 빨리 죽는데 이식 환자는 비교적 오래 버티잖아요. 이 차이가 크잖아요. 이 차이에 비해서 이 조그만 차이나 근접해진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혈액형 안 맞는 사람 줄 사람이 있으면 뭐 혈액형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공연히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투석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나쁘니까 그거라도 이식을 하루빨리 닫는 게 좋은 판단이 있다는 거죠. 특히 최근에는 성적차가 거의 없어졌다는 걸 고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부 반응도 뭐 성적 비슷비슷하고요. 거부 반응이 생기면 되게 3주 내에 생겨요. 그래서 한 달 넘기면 거의 문제가 없으며 혈액형 부적합한 거는요. 문제가 없다는 게 100% 이제 끝까지 뭐 돌아가실 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혈액형 맞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진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한 달 내에 대부분 다 생깁니다.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서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혈액형 안 맞는 신장이식이나 간이식은 특별한 위험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신장 환자라고 생각하죠. 일본 사람들 혈액형 안 맞아도 왜 저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가족들 간에 자기가 희생해서 도와주겠다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교환이식을 잘 안 해요. 인포가. 그렇지만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교환이식 시대보고 실패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O형이나 AB형이나 좀 불리한 환자들은 교환이식의 확률이 낮으니까 바로 혈액형 부적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혈액형 부적합 환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공격하는 항체가 도대체 양이 얼마인지를 재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 이 정도는 쉽지 않으니까 조금 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하는 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검사들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전 치료를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전 치료를 하는가 하면 이 피가리를 해서 항체를 제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를 죽이는 주사제들을 주사 맞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괜찮고 좋은데 문제는 뭔가 하면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우리가 되게 신장이식을 하면 검사 비용까지 합쳐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죠. 네. 근데 이건 한 2,500만 원, 뭐 경과가 한 달 내에 안 좋으면 3,000만 원까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점점 뭐 도움이 늘어나겠지만 경제적 부담은 좀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투석도 찔끔찔끔 들잖아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한 7년쯤 걸려요. 이건 목돈 쓰는 거고 투석은 조금 나가는 거잖아요.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니까 7년 이상 가면 이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면 한 1, 2주 입원해요. 그러니까 항체가 많으면 좀 더 2주 정도, 항체가 적으면 일주일 전에 입원해서 피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요. 주사를 맞고 최적의 컨디션을 끌어올린 다음에 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한 2주 전부터 약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전 처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단점은 뭐 이식하니까 투석 치료보다 더 오래 살고 병도 덜 걸리고 뭐 시간 활용도 좋고 해서 삶의 질도 좋아지고 모든 면에서 좋죠. 현재 기술로는 보통 신장이식 혈액형 만든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사 대기하면서 투석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거나 문제가 많이 생기거나 합병증들이 진행하거든요. 그런 거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환이식에서 확률이 낮은 O형에서 가능하다. 단점은 경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면 장기센터 외래가 이제 열고 있으니까 와서 한번 사전에 평가해보고 가능하면 이제 입원해서 바로 이식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혈액형이 안 맞는 환자들의 이식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리고, 이것은 소위 HL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위 궁합이 맞지 않아서 신장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동료자하고 수혜자 사이의 이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항체에 의해서 거부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항체를 제거해서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면에서는 혈액형 부적합 이식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적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게 투석 환자 성적, 이식 환자 성적이잖아요. 이게 이런 궁합이 안 맞는 항체가 없는, 이 항체가 없이 감작되지 않는 환자의 성적이에요. 요거는 감작된 항체가 있어서 탈감작 치료를 한 환자의 성적이에요. 성적 차이가 조금 나죠? 분명히 납니다. 이 차이가 혈액형 안 맞는 것보다 커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그래프가
하지만 이거보다는 작죠. 이 반이나 반보다 조금 못 미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서로 감작돼서 항체를 제거하는 전 처치를 해야 되는 이식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는 성적이 안 좋지만 이식 받지 않고 그냥 투수하는 환자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요걸 집착해서 이걸 안 할 게 아니고 이걸 생각해서 이걸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단점은 뭐냐? 이것도 비슷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상체를 제거하는 사전 치료가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한 2주 정도 입원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혈액형 안 맞는 것보다 좀 더 강도가 높아요. 제거하는 게. 탈감작 다 대동소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이거는 생체 환자잖아요. 생체 환자가 딱 주려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날짜 서로 좋은 날 맞춰서 2주 전에 딱 치료해서 이식 받으면 깨끗한데 내사자 기다리는 사람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4년이나 정도 지나서 자기한테 이제 1년 지날 때마다 가산점이 붙는데 4년 이후에는 가산점이 안 붙어요. 4년이 이제 최고로 가산점이 붙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대기 시간이 4, 5년이거든요. 5년.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자기한테 찬스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찬스가 오더라도 순번이 되더라도 피를 섞어 보니까 궁합이 안 맞으면 못 받아요. 그 다음 대기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찬스가 왔을 때 선정될 확률을 높이려고 4년쯤 지나서요. 한 2박 3일로 이렇게 피를 제거하고 주사를 맞아요. 한 달 있다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의 효과가 갈 걸로 보고 한번 치료해보는 걸 시도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한 500 정도 이제 비보험 문제 때문에 드는데 신장 이식 같은 대기할 때도 한 그 정도 1,400, 1,500 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줄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전 처치하면 100% 하는 거잖아요. 이 내사자는 이렇게 해서 확률을 높인다는 거지 이 전 처치했다고 해서 100% 받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목돈을 동원하기에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해볼 만한 기회고 미국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꼭 기억해야 될 요점은 혈액형 안 맞아도 신장 이식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 이 안전하게라 함은 받으면 100%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요.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랑 성적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혈액형이 안 맞아서 신장 이식이나 간이식 못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고도로 감작된 환자도 신장 이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성적은 이게 약간 더 좋아요. 우리나라 경험은 이게 좀 더 많아요. 근데 둘 다 치료는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중간에 빈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3월부터는 월요일 오전부터 토요일까지 6일 진료를 확대했으니까 급성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전화진료 원격이 있으니까 반드시 방문해야 되지 않을 그런 때도 있거든요. 쭉 안정되게 유지되면 지방환자분이나 이런 분 지방체에서 이걸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은 봐야죠, 얼굴을. 진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좀 점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여기 홈페이지 집에 컴퓨터 있으신 분들이나, 그러면 손자나 이런 컴퓨터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한번 들어가서 이 장기식 의학 정보 요거 두드리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뜨거든요. 최신 정보도 이슈가 되는 것도 이렇게 뜨고 하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오늘 강의 같은 이런 걸 동영상으로 올려놔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눌러서 한 번씩 보세요. 옛날에 했던 것들 계속 축적해 놓으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궁금하다.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전화 안 될 때 많으니까 여기 올려놓으면 코디네이터 선생님 할 때도 있고 전임 선생님 할 때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다 한 이틀 내에 다 답을 올리니까 이상한 질문만 안 올리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내사대기 이사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사대기 좀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등록만 해놓고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오셨는데
상태가 체크될 게 안 돼 있고 처치돼야 될 게 안 돼 있어서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 저는 한 2명 핸드폰이 안 돼서 못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내사 대기자 등록해도 상태가 자꾸 변하니까 센터에 오셔서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간단한 질문. 예. 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1차 이식을 했다가 현재 여자도 대기 상태에 있다는 얘기 받겠죠. 감작 정도를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상당히 감작 상태가 높은 걸로, 감작 상태가 꽤 높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감작 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 면역글로불린하고 리톡신하고 주사를 좀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식 전에만 조치를 하면은 그걸로 완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식 후에도 계속해서 그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은 3주 전에 이식센터로부터 이식을 받겠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제가 고감작 상태인데 이식을 받아도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겠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받았는 상태라면 연락을 준 쪽에서 그 공여자 여사들하고 저하고 그 감작 상태까지도 문제가 없어서 연락을 준 것인지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드리겠습니다. 대개는 연락 가면 순번이 돼 크로스메이트라고 연락하죠. 순번이 돼서 연락이 가는 거고요. 내사자고 환자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를 오셔서 이렇게 피를 섞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다는 것은 순번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궁합이 맞을지 안 맞을지 와서 해봐야 됩니다. 근데 해봐서 궁합이 맞잖아요. 맞으면 하는 게 좋죠. 아까 뭐 이제 한 번 전에 이식을 받으셨고 감작이 돼서 걱정이시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감작 안 된 사람이고 감작한 한 상태잖아요. 항상 모든 건 평균 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감작된 사람도 20년, 40년 간 사람도 있고, 감작돼가지고 안 좋은 일만 겹쳐서 몇 년 만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극단적인 걸로 판단하면 안 되고, 평균 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감작된 경우라도 섞어봤을 때 괜찮으면 하면 돼요. 해서 뭐 처치하고 하면 이 정도 성적이 되거든요, 평균. 이거는 뭐죠? 투석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투석 계속 하는 게 더 위험해요, 사실은. 위험하다고 해서 좀 안 된 얘기인데, 투석 하시는 분한테는. 투석 계속 하다가도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기회가 왔다는 거는 이제 순번이 됐다는 거고, 와서 통합검사를 하면 탈락할 확률이 높겠죠. 감작이 많이 됐으면. 그래서 그 탈락할 확률을 줄이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년에 한 번, 한 차례 정도 해서 상체를 좀 줄여줘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섞어봤을 때 탈락될 확률을 낮추자는 치료를 하자는 거죠. 하여튼 치료를 했든 안 했든 섞어봐서 괜찮으면 하시면 돼요. 하시면 평균 성적이 이 정도다. 현재 투석하는 것보다는 반 이상, 2배 이상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죠. 그거는 너무 염두에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탈감작 치료를 했을 경우에 이식 전에만 하면은 그걸로 완료가 되는지 아니면 이식 후에도 계속 해야 되는지. 일단은 이식 전에만 합니다. 이식 전에만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식 후에도 하는가 하면 처음에 너무너무 감작 상태가 심했던 사람은 우리가 그걸 등급을 나누거든요. 그런 사람은 이식 후에도 그냥 부스팅으로 몇 번 더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안 하고요. 재수 없이 거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탈감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겼을 때 다시 그런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하면 성적이 어떠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평균 성적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나머지는 그 질문지나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우리도 예를 지신자가 되는데 안에 대해서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간은 좀 더 성적이 좋습니다. 간은 거부 반응이 심장보다 적거든요. 그래서 간은 이거 극복하기가 더 쉬워요. 심장은 급하면 그냥 합니다. 근데 뭐 세계적으로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뭐 심장도 전 처치를 급히 한 번이라도 해야죠. 예. 그 심장은 죽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해요. 이제 환자가 동의를 하면. 근데 간은 심장보다 더 쉽습니다. 시간이 돼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